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연말정산 공제신청서 간단 작성 방법 홈택스에서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는 집합건물 공동주택 업무의 모든 것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대표를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랑 이름이 똑같은 네이버 카페 매니저 하고 있어요. 저희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네이버 카페는요. 모든 자료들이 다 있어서 특히 회계랑 관리 부분 쪽에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회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틀린 답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 틀린 답변을 누가 달아주시면 저희 스태프들이 일일이 수정합니다. 자, 집합건물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판도라님 회사에서 공제신청서를 작성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공제신청서 작성하는 거 사실 힘들죠. 그죠? 그래서 홈택스에서 공제신청서를 출력해서 가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격리분들은 직원분들이 못하니까 직접 작성하시느라고 좀 힘드시죠. 사실 그죠? 우리 홈택스에 가서 한번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로그인 하셔야 되고요. 조회 발급 들어가셔가지고요. 연말정산에 편리한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시면 공제신청서 작성법 이용 절차라고 나오는데요. 먼저 필수 선행 절차는 연말정산 그 간소화 자료를 선택을 먼저 하시고요. 부양가족이 여러분 있으시면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을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양가족까지 넣으시려고 하신다면 부양가족에게 자료 동의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을 입력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그 전년도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등록한 자료를 간편하게 이용해서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하는데요. 이거는 근로자가 직접 뭐 입력을 안 해도 되고 홈택스 자료만 나는 있다. 그러면 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불러오게 됩니다. 요게 사실은 제일 편한 점이죠, 여러분. 요게 제일 편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 작성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공제신고서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다운을 받고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뭐 간편 제출 이용하시는 회사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전송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양가족 제공 동의는요. 그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제공 동의 신청 안내, 소득, 세액공제 제공 등 동의 신청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공 동의 취소도 할 수 있고, 제공 동의 현황 조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본인 인증 신청하는 것도 있고, 미성년 자녀는 여러분 공인인증서 없잖아요. 그죠? 본인 인증은 자료 제공자, 부양가족의 명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이 있는 경우는 그 본인의 인증을 통해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는 조회자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고, 팩스 신청도 할 수 있고, 세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 인증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여기 제가 요즘 체크라 그래. 체크. 성명 쓰시고 주민번호 쓰시고 자료 제공자 성명 주민번호 관계 그다음 동의 범위 하고 연말정산 동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래 여러분 다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제자료 조회까지도 다 하셨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만 하시면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회 발급에 연말정산 들어가시면 여기 공제자료 조회라고 편리한 연말정산 조회 발급에 연말정산에 편리한 연말정산을 들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공제자료 조회를 탁 누르면 이런 자료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하나 클릭해서 자료를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각각 조회되죠. 다 조회가 완료가 되면 그 옆에 예상세액 계산이라는 게 있죠.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예상세액 계산하기라는 게 나오고요. 예상세액 계산을 눌러요.
근데 저는 금액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뭐라 그러지? 제가 종합소득세, 뭐 사업소득세가 아니라 급여, 근로소득으로 한 거라서 이 조그만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소액, 예상 세액 이제 계산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산 세액을 세액 계산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공제 예산세 계산이라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 근무처 급여 정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반영하기 누르셔야 해요. 반영하기를 눌러야지 내가 우리 직원, 우리 그 회사에서 신고한 그 자료들이 모두 다 반영되겠죠. 그 다음에 작성한 공제신고서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신고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혹시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급여 및 예상세액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급여 정보에서 우리 아파트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면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하고 반영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쭉 불러오고요. 내가 계산하기 한번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상세액이 다 신고가 됐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공제신고서를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예상세액을 계산을 했더니 문제가 막 있어요. 그러면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공제신고서 작성을 해주면 근무처 선택이 나오고 총급여가 나옵니다. 자, 공제신고서 작성을 딱 눌러 거예요. 그랬더니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기본사항 입력은 본인이 주민번호 누르고 소득자 성명을 누르면 이미 내가 앞에서 금액들을 다 넣어줬잖아요. 그거에서 끌고 오고요. 근무기간 세대주시냐 세대원이냐 이거는 본인이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세대주면 세대주로, 세대원이면 세대원으로 선택하시고요. 근무기간은 당연히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고요. 한국분이면 거주하시겠죠. 그 다음에 소득세 원천징수 조정을 100% 할 거냐 아니면 분납으로 해서 할 거냐 인적 항목 혹시 변동 여부 있어? 그러면 전년과 동일하시면 전년과 동일, 혹시 변동됐으면 변동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무주택자야 주택이야? 그러면 나는 주택이 있으면 부로 하시면 되겠죠. 무주택자면 여로 하시면 되겠죠. 인척공제가 작년과 동일하다면 작년에도 어차피 우리가 회사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끌고 올 것이고 변동된 게 있으면 변동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이제 기본사항을 입력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부양가족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부양가족을 입력하시는데 나만 있으면 내 것만 입력해 주면 되고 나 외에 다른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 것도 확인을 해 주십니다. 자, 부양가족 추가. 혹시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죠. 부양가족 추가,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소득자 본인이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그러면 한국인이죠. 내국인, 외국인이면 외국인, 성명, 주민등록 쓰고요.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 기본공제자,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되겠죠. 저는 남편이 있는 주부이기 때문에 부녀자 공제를 했고요. 한부모나 경로우대 다른 게 없어서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전년도랑 동일하게 하실 거면 전년도 부양가족 추가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 작성. 제가 이게 편해서 그런데요. 저희가 홈택스 자료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공제항목별 지출 명세 작성에 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더 추가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더 추가해서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시면 이 자료를 공제신고서 출력을 하거나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이상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수정하여 출력하거나 완료가 되면 PDF로 다운 후에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하시면 돼요.
장점은 내가 어디다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솔직히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홈택스 자료를 그대로 끌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격리분들은요, 우리가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이걸 어디다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공제신고서 자체를 다운을 받아서 주시면 홈택스가 그 자료를 어디다 배분하는지 보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가요? 그래도 직접 쓰는 것보다는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냐? 어디라고요? 위치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조회 발급에서 연말정산에 편리한 연말정산 눌러서 순서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하고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 입력하고 공제항목별 지출명세서 작성하고 공제신고서 내용을 내가 확인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사실은 이거 작성을 내가 원래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직접 내가 손으로 하면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추가할 것이 있다면 추가 자료도 수정 가능합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이라는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회계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고요. 혹시 연말정산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거나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연말정산 업무 대행해드립니다. 026959-3786이나 이주이빌드 네이버닷컴으로 연락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카페 네이버닷컴 이주이빌드에는 많은 소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들어주셨으면 가입해서 자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정한 댓글은 저에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내일은 더 행복하세요. 나중에 뵙겠습니다.